오늘 상반기 취업 시장의 최대어라고 할 수 있죠. 삼성그룹의 채용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삼성그룹 채용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은 좀 급하지만 또 차근차근 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자기소개서 또 에세이 작성법 함께 해주실 분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우세요? 저희 그럼요. 화요일에 뵀잖아요. 자주 뵈면 좋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당연하죠. 네, 다음에 여기 좀 모실까요? 중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묻지 않아도 일단 삼성이 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소서 첨삭을 해야 되는 제가 담당하는 대학교의 취업 동아리 학생분들도 계시고 외부에 특강을 나가도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소서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가 많은 것도 이유가 다 있겠죠.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바쁜 일정 속에서 희망하는 기업의 공고가 뜬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일 테니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을 서류 합격으로 이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예, 삼성 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어떤 시즌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과열을 넘어서 증폭의 단계에 증폭. 이를 네. 만큼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사실 한 시즌에 공채라고 열린다고 한다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이 많이 이어질 때 내가 지금 취업 시즌에 돌입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소식이 아마 그 역할을 올 2021년 상반기 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계열사들이 뭐 기대만큼의 채용의 규모나 계열사의 수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원했던 시즌에 원했던 채용 소식이 들려온 만큼 많은 구직자분들의 지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해도 삼성그룹 공채를 다뤄본 바 있는데 삼성그룹의 자기소개서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그 자기소개서에 소위 에세이라고 불리우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를 묻는 기본적인 항목들 몇 가지, 뭐 40자 내외의 그 항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즉 기본 내용 3가지에 들어갈 이 내용들이 서류 전형에서 나의 당락을 좌우할까? 이렇게 큰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류 전형의 당락을 좌우한다기보단 면접 전형에서 지원자의 또 다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수년간 이 에세이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자소서 문항들이 크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1번 문항의 지원 동기, 2번 문항의 성장 과정, 그리고 3번 문항의 사회 이슈를 묻는 이 고정적인 이 질문들은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의 변별력 혹은 회사 차원에서 이 문항들을 통해 인재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같은 일부 계열사는 4번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해당 항목에서 직무 적합도 혹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사 후의 모습을 예단해보는 그런 질문들도 함께 출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좀 많이들 조급해 하실 것 같아요. 좀 아이디어를 지금 쥐어 짜내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삼성그룹 공채를 위한 자소서 작성법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내용 3가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취미 특기 40자, 존경인물 10자, 존경 이유 40자. 자, 이게 좀 흔한 질문이기도 하고 매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좀 익숙하실 텐데 흔하지만 절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꼭 이런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네트워킹하고 서로 알아갈 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좋아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대화를 뭐 안 나누는 세대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 때는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면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에 맞게 정말 본인의 취미 특기와 정말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취미 특기와 존경 인물을 오피셜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체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업이 구성원이 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면면들일 겁니다. 이 취미 특기를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막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본인의 일반적인 취미 특기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이 지원자가 평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고 이 지원자의 됨됨이를 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거를 어떤 내용을 적는다고 무조건 합격이 되고 떨어지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좀 거두셨으면 하고요. 오히려 면접 전형까지 고려한 작성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뭐 좀 더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까지는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운동이나 영화 보거나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인데 진짜 써도 될까? 직무와 관련된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포장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튀어야 된다. 이를테면 뭐 다른 이들이 잘 하지 않는 취미라든지 활동들. 이를테면 예전에 어떤 학생분 사례 중에서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봉사활동이 나의 취미고 뭐 유기견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냈던 걸 면접 때 질문을 받을 때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었던 기억들을 어디서 나타난 후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후기가 한번 유행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유기견 관련한 뭐 내용들을 뭐 거의 무슨 복사해서 붙여놓듯이 다들 이야기를 하신다라든지 대세가 된다라는 특정 인물을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뻔하게 언급을 하는 등 무언가 요즘 좋아 보인다 싶은 것들을 다 따라서 답습하시려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주변의 경쟁자 한 236명은 더 그렇게 똑같이 쓸 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좀 다르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을 갔는데 이번 우리 면접장에는 다들 세종대왕을 많이 썼네. 드라마 아니에요 요새? 뭐 이런 식으로 면접 진행하는 분들이나 면접관 분들께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인께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 존경하는 인물도 사실 본인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면접까지 갔다 온 분들의 후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적었다. 그러면 혹시 파파보이나 뭐 마마걸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데 이걸 내가 적는 게 치명적이었냐 아니었냐라는 경우들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언가 부모님에게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에 묻는 질문인데 이게 뭐 나의 당락을 좌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뿐더러 본인이 솔직한 이유로 정말 존경하는 이유를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자유롭고자 한동안 교수님들의 전국의 수많은 교수님들의 성함들이 한동안 많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명확해야겠죠. 우리 진행하는 두 MC 아나운서 분들도 존경하는 인물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유 아나운서님, 조 아나운서님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사전에 방송 전에 또 숙제를 내주셔서 저희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존경하는 분이 송혜 선생님, 전국 노래자랑을 장기간 진행하신 송혜 선생님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정말 이제 고령의 연세이신데 그 전국 각지를 도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네. 그 에너지가 여전히 젊으셨을 때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네. 아유, 네, 뭐 이런 훌륭합니다. 답변 괜찮았나요? 훌륭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네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네. 부담이 커지죠. 네.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과 자기소개서 또 면접 질문들을 정리를 할 때 막 되짚어 봤더니 저는 국민 가수 아이유 씨를 하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뭐 진행자가 되겠다. 언제 들어도 낮에 들어도 좋고 또 새벽에도 밤에 들어도 좋은 노래처럼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완전히 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두 분께서 너무 정확하게 답변의 두 방향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네요. 저희가 사전에 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요? 그냥 리얼 리액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방송입니다. 일단은 개인의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유미정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좀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인물을 존경함으로써 본인이 앞으로 하는 업무라든지 일 혹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면면들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 서류에는 다 적진 못하더라도 면접 때는 제대로 녹여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소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직무, 본인의 분야에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좋은 면면들, 기질, 어떤 성향, 특징 등을 특정한 인물에 투영해서 잘 표현해 주셨다는 점은 참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접점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다양한 타 계열사들의 주요 산업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뛰어난 인물도 좋고 특정 고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취미 특기도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좀 연관지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갈래 이내에서 답변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가치관과 꼭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면 면접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인 에세이 항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개 공통 항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있을 경우에는 계열사나 직무별로 질문 내용이 다릅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삼성 땡땡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사실상 회사 지원 동기와 회사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이고요. 크게 2개 문단으로 나누어서 700자 이내에 기술하시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원 동기라는 말이 오는 그 부담이라는 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지원한다는 논리로 펼치기엔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단순히 고마움만 표시할 뿐 본인을 채용하는 데까지 연결짓지 못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지원당하는, 즉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글로써 보여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라고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삼성전자 잘 나가요. 최고 1등 기업 이제 함께 하고파요. 라고 15년, 16년 전엔 적었다면 됐겠죠. 여러분들이 거의 유딩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린.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지원자가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금 온라인 G사트가 열리는 가운데 서류 전형에서의 커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내용 하나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본인이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가 잘 나와줘야 될 거고요. 내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그 계열사에서 지금 지원하려는 분야 혹은 그 계열사의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접목해 본다면 조금이라도 해당 사업의 분야 혹은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했다라는 논리로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직무 역량처럼 이제 뭐 내가 채용돼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확실히 좀 어필하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다른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접근 방법이라고 뭐 거창하게 공식이 나왔다면 제가 이미 책을 팔아 부자가 됐겠죠. 이게 학교 가는 분들의 그 부류들은 다 다양한 겁니다. 지금 조소연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랑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계열사지만 시간상 그리고 타 계열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계열사를 써야 되는 경우들 분명 존재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해당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지원자임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좀 의무적인 작성도 일정 수준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 당신네 회사의 이러한 비즈니스에 주목했다. 내가 희망했던 면모 혹은 내가 관련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 분야에서 입사를 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고가 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혹은 학부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입사를 위한 준비를 노력을 이어왔는가 등으로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러한 접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4번 문항이 없는 계열사를 쓰실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 접근도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있는 지원자임을 어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결국 특정한 비즈니스 산업 전체 가운데 삼성의 그 계열사만이 갖는 경쟁력을 어필해 주는 접근도 우리에겐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있고 그 가운데 타 경쟁 회사들 대비 독보적인 1위 혹은 차별화된 시설 투자와 기술 투자 등을 이어가는 당신네, 즉 삼성 계열사의 그 회사에서 내가 갖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한다는 네 문장 200자의 초반부가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조금 더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연관성은 사실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희미하거나 연관성이 그렇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문장을 구성하면 좋을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사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직장 선택의 기준, 꼭 삼성 계열사 지원이 아니시더라도 소위 시중에 있는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을 지원할 때 세네 개 기업 중에 한 곳은 꼭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묻습니다. 지원자님의 회사 선택 기준을 밝히고 우리 회사가 거기에 적합한 이유를 말해달라. 바로 그 항목을 응용해서 접목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나는 내가 갖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싶었다. 내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다니고 싶었다. 적합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이어왔다라는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을 포함하는 그런 가치관이 없으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없으셔도 됩니다. 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회사와 관련된 사업의 최신 현황과 특징 등을 참고하셔서 그 특징을 통해 유추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부적인 기술 혁신이라든지 시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계열사다. 그럼 결국 성장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이구나. 확장성을 띠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한 기업에 다니고 싶었다라고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딱 정해놓는 접근도 이런 거를 안내 드리는 저도 참 여러 가지 지금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영상 속 저의 지금 이 순간도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마감을 앞둔 여러분께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라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와 현황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황에 있는 사업에서 내가 가진 강점인 지식 혹은 역량 혹은 다양한 경험 속 나의 키워드화된 강점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조금은 덜 어렵고 조금은 더 직접적인 지원 동기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기업의 현황을 적을 때 정말 현황을 그대로 적고 그냥 끝내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어디 국가의 어떤 합작 회사와 얼마 가격대의 수주 확보 이렇게만 적고 끝내면 이걸 통해 미래를 보았어요. 이렇게 적으면 뭔가 이야기가 극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계약이 있기까지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그 직무의 구성원 혹은 그 회사 구성원들의 노력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러한 노력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 혹은 이러한 부분에 나의 강점이 투영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뻗어나가진다면 나쁘진 않겠죠. 예. 지원 동기 또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묶고 있는데 사실 이걸 좀 엮어서 쓰자면 굉장히 좀 뻔하고 교과서적 이거 딱딱하게 쓰일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네. 걱정이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지원 동기를 회사 지원 동기로 이 회사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를 말했다면 입사 후 포부는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번 문항이 없는 회사일수록 직무 지원 동기를 적을 공간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를 직무 입사 후 포부로서 한번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입사 후 포부는 다짐만 해선 곤란합니다. 다짐보단 다짐 끝에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 가정을 해보죠. 난 앞으로 부동산 부자가 될 거야. 난 주식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다짐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제품력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생산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크게 얘기한다 한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계획을 보다 더 최적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면에서 내가 어떠한 툴을 활용하는 면들 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을 투영해 본다라든지 업무의 프로세스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업무 외 시간을 통해 할애하겠다와 같이 조금은 좀 넓은 의미보단 지원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서 입사 후에 그 직무에서 어떻게 해내겠다. 근거 있게 말해주는 것 중요하겠죠. 네, 직무 관련한 포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번 항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작품 속에 있는 가상인물도 가능합니다. 1,500자 써야 되는 거고요. 소재 선택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소재 선택도 소재 선택인데 대부분 이걸 문의 주실 때
저 그 코스메틱 브랜드 그 직영 매장에서 6개월 알바했는데 괜찮을까요? 저 어디에서 단기 알바한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뭔가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좋냐 안 좋냐라고 평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재가 무엇이 됐든 소재 안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내용의 소재와 소재뿐만 아니라 주제까지도 같이 좀 챙겨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당구장 표시 아래 작품 속 가상인물을 이야기한 부분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헷갈려서는 안 될 텐데요. 뭐 가상의 인물들, 뭐 만화 속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만화 원피스의 루피, 뭐 몇 년 전인가요? 그 꾸빼씨의 행복여행 그런 컨텐츠가 있었을 땐 전국의 모든 그 꾸빼씨 팬들께서 다 꾸빼씨를 적으셨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곰돌이 푸 책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아, 네. 모두들 곰돌이 푸, 푸친구, 티거, 피글렛 일부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접근을 하실 바엔 차라리 본인의 성장 과정을 일반 기업체 쓰듯이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본인이 너무 뻔한 에피소드들, 이를테면 뭐 다이어트 성공기라던가 뭐 등반기, 늘 약수터에서 멈췄던 나의 등반을 정상에서 야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러한 걸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공학 계열 분이라면 철저하게 본인의 공학 프로젝트 내에서 뭐 공학도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했다거나 통찰력을 발휘했던 부분들, 그리고 인문 상경 계열의 분들이 지원할 땐 본인이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거나 자신의 강점을 투영하고 발휘했던 것들, 혹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야기를 접근해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 외에 본인이 영향받은 걸 실제 성장하면서 더 본인 것으로 극다화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대부분 여러분께 뭐 안내합니까? 성실해라, 정직해라. 예, 5천만의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배우고 왔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실하다, 정직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지냈음, 이것보단 실제로 고교 시절 이후 그리고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지내왔던 면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편이, 그걸 같이 좀 적어주시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자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유의해야 될 점도 알려주시죠. 네, 1,500자라는 힌트를 잘 주셨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1,500자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그렇죠. 700자, 800자, 혹은 선언적인 메시지 100자 이내로 적고 700자, 700자 적어도 되고요. 500자씩 3개로 적어도 됩니다. 유의할 점은 소제목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인데요. 예측 가능한 소재로 적으실 때는 소제목을 적어주시거나, 뭐 좀 특별한 경험이라면 소제목이 없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경험 적어도 되냐고 묻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 번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드렸지만 군대 경험의 배경 설명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강원도 홍천 일대 이렇게까지 적을 이유는 없고요. 3년 전 군 경험 시절 저만의 특별한 책임감을 적극 발휘했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해야 할 말만 콤팩트하게 적어야지,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걸 너무 많이 적으면 본인의 합격도 좀 보장할 수는 없겠죠. 물론 서류 전형에서 2번 문항이 차지하는 부증은 크진 않지만 이 부분을 유의해 주는 게 좋고요. 역시나 4번 문항의 직무 관련 이야기, 본인의 강점을 적는 문항을 묻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는 본인의 지식적인 학습의 내용들을 통해 지원 계열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해야 된다면 이 2번 문항의 성장 과정 중 한 개 단락 정도를 300~400자 정도 채워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기르기 위해 학업적으로는 이러한 과목, 저러한 과목, 이러한 자격, 저러한 학습을 이어왔다 정도가 성장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을 녹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나가 아니라 2~3개로 나눠서 작성을 하면 다양한 소재를 좀 같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2번 항목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좀 어떤 점을 유의하는지 짚어주셨고, 이번 3번 항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슈 선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건 다른 어떤 기업들 대비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이슈를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뭐 어린이와 관련된, 유아 관련된 여러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그 아침에 주부님들 보시는 그 아침 프로그램들 잘 보면 고발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 봤는데 네. 찻길에 놓여 있는 초등학교에 차 사고가 난 어린아이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화가 자꾸 뭐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요소들의 이슈들도 소소해도 좋으니까 접근해도 좋고요. 남들이 많이 쓰는 걸 그대로 쓴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때 좀 아마 검증의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동안 스몬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좀비라는 네네.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3번 문항의 내용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귀납적으로 제가 직접 마주했던 자소서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자꾸 적으니까 평가하는 분들이 보면 이 친구도 이 스몬비를 적었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다른 지원자들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좀 더 고도화된 내용도 요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인께서 일반 사회 이슈를 정말 적어도 좋다. 단 많은 분들이 하는 접근으로서 좀 공론화되는 너무 좀 결론이 뻔한 이야기로 접근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회 이슈에 아직까지 큰 관심이 없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3번 문항을 마주한다면 지원하게 된 계열사와 관련된 산업 이슈나 이 산업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같이 좀 접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거라면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AI가 노래한다. 로봇이 앞으로 대세다. 영국의 무슨 드라마에 따르면 로봇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봤다. 충격이었다.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다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 기업, 나라, 개인 모두가 좀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어려운 면접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서류가 어떻게 통과된다 할지라도요.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고 마지막 문단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일정 수준 녹여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거 쓸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네네. 이렇게 좀 시작하는 문장들이 네네. 정말 많이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역시나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3번은 공학 계열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조금만 검색을 하신다면 산업 이슈 속 삼성의 그 계열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을 좀 조리 있게 잘 적어주시는 편인데 오히려 인문 상경계나 비상경계인 어문 계열 분들이 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해당 고객들이 그 계열사와 어떠한 점에 지금 접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특정 계열사를 특정할 수 없지만 다양한 산업 이슈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험회사 생명이 이번에 공고가 떴는데 보험회사는 대부분 보장액을 적게 주는 곳 아닌가? 하지만 그거와는 달리 실제로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험 혹은 생명회사들이 현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최근에 트렌드가 보일 겁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이러한 고객들의 트렌드에 주목하는구나. 그럼 그 내용을 적지 말고요.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검색을 하셔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영상 혹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거나 그러한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끼시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계열사나 직무에서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주로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 곳들의 유의할 점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글자 수를 잘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방송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제 코너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오늘 제 코너에 대한 시간 최대한 채우고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 생산관리직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원 직무와 본인이 관련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적어달라입니다. 크게 버전은 두 가지인데요. 소제목에 적합한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해당 직무 혹은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전문 분야를 좀 한두 문장 소개해 주시고요. 이를 학습하기 위해 실제 전공 프로젝트 혹은 외부 교육에서의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도 좋으니 2개 문단 혹은 300자씩 3개 문단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길게 놓고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과 본인이 깨닫고 학습하신 내용들이 접목된다면 무난하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뻔한 지식이라든지 어학을 학습했던 이야기는 조금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CIM 부문의 구매 직무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본인이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과제 중 전략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해결했거나 특별한 협상과 거래를 했던 경험의 소재가 엄청
뭐 타이트하거나 뭔가 거창한 성과가 나와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프로젝트로 참여했던 공모전이나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그렇지 않더라면 뭐 입장이 반대였던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뭐 숫자라든지 뭔가 상대방의 목표라든지 상대가 원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은 입체적으로 접근한다거나 경청의 마인드로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거두었던 그런 뭐 에피소드들, 이를테면 이런 소재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어떤 대회 공모전의 공모전 팀장인데 외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공모전을 주최하는 회사 측 담당자에게 프로모션 비용을 좀 더 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담당자에게 너무 대립한다기보단 근거 있게 설득을 하여 좋은 내용들을 잘 차지했던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계열사들의 직무별다 질문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유의할 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직무라는 단어는 빠질지라도 해당 직무의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 혹은 본인이 갈등을 관리하고 팀워크를 활용했던 이러한 질문들을 주로 묻는 건 직업 기초적인 상황에서 해당 직무 담당자가 이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문항에 적혀 있는 질문에 맞게 실제 자소서 내용을 잘 녹여주셔야 된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작성한 다음에 문항에 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도 잘 가늠해서 자체 첨삭도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상반기 채용 진행한 삼성그룹 지원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주말 뭐 하십니까?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그 약속을 다음 주 주말로 미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공학계열 분들은 아직 써야 할 기업들이 제법 남았죠? 인문 상경계열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업들의 채용이 앞으로 더 이어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로의 채용을 뒤처지지 않게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작성 미리미리 하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